저는 올해 67세가 된 박성규라고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서부터 건강관리에 부쩍 신경을 쓰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말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견과류가 저를 응급실까지 보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해서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정말 막막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어색하더라고요. 밥 짓는 것부터 빨래, 청소까지 하나하나 다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됐던 건 건강이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혼자 되니까 혹시 아파도 모르고 지나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보고 마을회관에서 하는 건강 강의도 참석하고 인터넷 검색도 아들한테 배워서 직접 해봤어요. 그러던 중에 견과류가 정말 몸에 좋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혈관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심장 건강에도 탁월하다더라고요. 특히 견과류에 들어있는 좋은 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없애준다고 하니까 정말 반가웠어요. 사실 저는 젊을 때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몸을 많이 혹사했거든요. 30년 넘게 농사짓고 그 다음에는 작은 화물차로 운송업을 15년 정도 했는데 그때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도 높아지고 당뇨 기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견과류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날 읍내 마트에 가서 아몬드, 호두, 땅콩을 잔뜩 사왔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줌 정도만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몸에 좋은 걸 먹고 있다는 뿌듯함도 있었어요. 동네 어르신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요즘 견과류 먹는다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하더라고요. 김노인은 그거 비싸지 않냐고 걱정해 주시고 이웃집 할아버지는 자기도 사서 먹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견과류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견과류는 천연식품이라서 많이 먹어도 해롭지 않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히려 충분히 먹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점점 양을 늘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줌이었는데 그게 2줌이 되고 3줌이 되고 나중에는 하루에 200g씩 먹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견과류 한 접시, 점심 먹고 나서 견과류 한 접시, 저녁에 텔레비전 보면서 견과류 한 접시. 거의 밥 먹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먹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제가 견과류 먹는 모습을 신기해했어요. 마트 사장님은 저 때문에 견과류 주문량을 늘렸다고 농담하시더라고요. 정말 한 달에 견과류 사는 데만 15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끔 명치 부근이 뻐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체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자주 생기고 강도도 세져갔어요. 특히 견과류를 많이 먹은 날 저녁이나 다음 날 아침에 더 심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견과류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소화가 안 되는 거겠거니 했죠. 동네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다 먹었어요. 약사님한테 증상을 말씀드리니까 스트레스성 소화불량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살아서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실제로 아내가 없으니까 외롭긴 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견과류도 더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저녁 먹고 견과류를 한 접시 먹었는데 갑자기 명치 쪽에 찢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왔어요. 처음에는 체한 거겠거니 하고 참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식은땀이 줄줄 나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새벽 3시쯤 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단순한 소화불량이거나 심근경색인 줄 알았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혈액검사, 초음파, CT 촬영까지 다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결과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급성 담낭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담낭에 염증이 생겨서 그런 심한 통증이 온 거라고요. 그리고 초음파에서 담석도 여러 개 발견됐다고 하시면서요. 담석이요? 저한테 그런 게 있었나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웬 담석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최근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는지, 술을 많이 마셨는지, 체중이 급격히 늘었는지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건강을 위해서 견과류만 열심히 먹었다고 했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심각해지시더라고요. 견과류를 얼마나 먹었냐고 물어보시기에 하루에 200g 정도 3개월 동안 꾸준히 먹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견과류는 분명히 좋은 음식이지만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고열량 식품이라고요. 특히 담석이 있는 사람이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담낭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담석이 담낭관을 막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가 겪은 급성 담낭염의 원인이라고 하시면서 심한 경우에는 담낭이 터져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충격이었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던 견과류가 저를 응급실까지 보낸 원인이었다니요. 의사 선생님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견과류는 호두의 경우 100g당 654칼로리나 되고 아몬드도 579칼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200g씩 먹었으니까 밥 3공기 분량의 칼로리를 견과류로만 섭취한 셈이라고요. 더 문제는 견과류의 지방 함량이 60%가 넘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매일 120g의 지방을 견과류로만 섭취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하루 지방 권장량이 60g 정도인데 그 2배를 넘게 먹은 거죠. 담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지방 식사가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강하게 수축해서 담즙을 분비하려고 하는데 담석이 있으면 그 과정에서 담석이 담낭관을 막아버린다고요. 그래서 담낭 안에 압력이 높아지고 염증이 생기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3개월 동안 계속 자극을 주면 결국 급성 담낭염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요. 입원해서 4일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금식하고 항생제 맞고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죠. 그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건강에 좋다는 것만 믿고 무작정 많이 먹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적당량만 먹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견과류는 하루에 30g 한 줌 정도만 먹어야 한다고요. 그것도 다른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먹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담석이 있는 사람은 특히 지방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요. 튀김, 고기기름, 버터, 마요네즈 같은 것들과 함께 견과류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견과류를 보니까 정말 한심했어요.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둔 아몬드와 호두들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이걸 보고 건강해지고 있다고 착각했던 제가 바보 같았어요. 이웃들한테도 사과했어요. 견과류 좋다고 자랑했었는데 잘못된 정보였다고요. 적당히 먹어야 좋은 거라고요. 동네 김노인한테 특히 미안했어요. 제가 견과류 자랑을 한 다음에 김노인도 사서 드시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 김노인은 조금씩만 드셔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혹시라도 저처럼 될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 후로는 정말 조심스럽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어요. 견과류도 일주일에 3에서 4번 한 번에 한 줌씩만 먹어요. 그것도 다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은 날에만요. 그리고 건강 정보를 얻을 때도 신중하게 접근해요.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믿지 않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꼭 물어봐요. 특히 제가 담석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지금은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아요. 담석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체크하죠. 다행히 식이요법을 지키고 나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첫째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견과류처럼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적당량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처럼 담석이 있는 사람은 지방 섭취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데 그런 걸 모르고 무작정 따라 했던 게 문제였어요. 셋째는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나오는 정보를 무조건 믿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해서 내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특히 저같이 나이 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젊을 때와 달리 몸의 기능이 떨어지고 숨어있는 질병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담석도 증상 없이 오랫동안 있다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요즘 주변을 보니까 저처럼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많아요. 홍삼 진액을 하루에 몇 포씩 드시는 분, 검은 콩을 밥 대신 드시는 분, 마늘을 생으로 몇 쪽씩 드시는 분들요. 이분들한테 제 경험담을 들려드려요. 좋은 것도 과하면 해롭다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파악하고 적당량을 지켜야 한다고요. 견과류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좋은 음식이지만 하루에 한 줌 30g 정도가 적당해요. 특히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지방 함량이 높아서 담낭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견과류를 드실 때는 다른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지 마세요. 견과류만으로도 충분한 지방을 섭취하게 되니까요. 가능하면 채소나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에요. 저도 만약 담석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50대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요. 복부 초음파로 담석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들의 상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간, 췌장, 신장 등의 이상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지금 제가 견과류를 먹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만 먹어요. 한 번에 아몬드 10개 정도, 호두 5개 정도예요. 그리고 그날은 다른 기름진 음식은 피해요. 이렇게 먹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복부 불편감도 전혀 없어요. 정기검진에서도 담석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건강관리는 정말 마라톤 같은 거예요. 단기간에 효과를 보려고 무리하면 오히려 해가 돼요. 꾸준히 적당히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하죠. 혼자 살면서 외로우니까 건강에 더 신경 쓰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저처럼 응급실까지 가는 일은 정말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에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에 맞게 적당량만 드시기 바랍니다. 견과류는 좋은 음식이지만 담석이 있으면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미리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해야 해요. 제 경험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